이에나는 이들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말했다. 비녀는 어디 있느냐? 하며 쾌검이 다시 번뜩이자 이번에는 홍인원의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 떨어졌다. 이때쯤 송미령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작거리의 사람들 틈에 끼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모여든 사람들 모두 이 희한한 광경에 놀란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간간히 여기저기서 통쾌하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평소에 이 자들에게 말 못할 억압을 당해왔는지 모두들 얼굴에는 희색이 감돌고 있었다. 이에나의 보이지 않는 쾌검을 알아보지 못한 탓인지 홍인호는 이에나를 향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퍼부었고, 그를 따르던 두 명의 사내는 이에나의 쾌검에 겁을 집어먹고 그냥 그의 옆에 서 있기만 했다. 이에나는 그들의 태도를 무시하고 윤기가 흐르는 흙발이 찰랑거리며 뒤로 넘어갈 때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딴판으로 험한 말이 나왔다. 당장 비녀를 내놓지 않으면 먼저 내 놈의 손목이 잘릴 것이고 연달아 다른 손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이 잘릴 것이다. 이에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 기다렸다. 이때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전립에 천릭을 입은 군관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뒤를 10여 명의 군졸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머리를 풀어 헤친 홍인원을 보더니 얼른 말에서 내려 그에게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곤 말했다. 도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천군관, 마침 잘 왔네. 이 년을 잡아 물고를 내게. 내가 받은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야겠네. 예. 무얼 놀라고 있나? 어서 잡지 못하고. 군관이 군졸들을 보고 소리쳤다. 얘들아, 잡아라. 군관의 말에 군졸들이 우르르 이에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일순간 이에나의 쾌검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간 순간 군관과 군졸의 모자가 모두 땅에 뒹굴며 상투가 풀어져 이들 역시 머리가 산발이 되어 뒤로 물러났다. 이에나가 홍인원을 쳐다보며 말없이 다시 한번 검으로 손을 가져간 순간 이에나와 홍인원 사이로 두 명의 남녀가 군중들을 넘어 날아와 내렸다. 서무와 이혜진이었다. 예나, 잠깐만 멈춰봐. 이에나가 이혜진을 보고 손을 거두었다. 언니. 이혜진은 머리가 풀어져 흩날리고 있는 이에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다. 예나, 무슨 일이야? 이 자가 내 비녀를 빼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비녀? 그래요. 병이 나에게 선물해준 내 목숨보다 귀한 아주 특별한 옥모란 잠이에요. 그랬구나. 내가 처리할게. 진정하고 기다려봐. 이혜진이 이에나의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홍인원에게 다가갔다. 군관이 이를 보고 나와 말했다. 낭자. 미신지 모르지만 이분은 감사 영감의 자제이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이혜진이 깔깔깔 웃어젖혔다. 그리고 군관을 향해 한마디 했다. 군관. 나라의 녹을 먹는 이 나라의 군졸들이 언제부터 사사로이 감사의 아들을 비호하였나? 못된 짓을 한 자는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내 똑똑히 보여주지. 하며 홍인원을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이러자 군관을 비롯한 군졸들이 이혜진을 둘러싸고 공격을 했다. 서무가 재빨리 이들을 가로막고 승룡장을 시전하니 모두 이 세장 물러나 그대로 땅으로 꼬꾸라졌다. 송미령도 이혜진과 서무의 출현에 기뻐 얼굴을 활짝 펴며 이들 앞으로 나왔다. 서무가 송미령을 보고 물었다. 영매, 괜찮아? 난 괜찮아요. 그런데 예나가. 사저가 나섰으니 잘 해결될 거야. 이혜진은 홍인원의 턱을 들어 올릴 때 이미 그의 마혈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름 홍인원을 무섭게 쏘아본 후 말을 했다. 이봐요. 감사 자제분, 잘 들어요. 그 알량한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지체가 높으시니 사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리고 말이에요. 그 비녀는 보통 비녀가 아니에요.
옥물 한 잠이라고 아주 귀한 것이에요. 비녀는 어디 있나요? 나긋나긋한 이혜진의 말에 완전히 겁먹은 홍인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혜진은 홍인원의 마혈을 살며시 풀어주었다. 그제서야 홍인원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품 안에 넣어두었던 비녀를 꺼내 이혜진에게 주면서 말했다. 여형님,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안 하고는 저 백의 낭자에게 달려있단 말이지. 그러자 홍인원은 엉금엉금 기어 이해나 앞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낭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홍인원을 이해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혜진에게 다가갔다. 언니, 비녀. 이혜진이 손에 준 비녀를 이해나에게 주었다. 이해나는 비녀를 받아들자마자 머리를 휙휙 감아올리더니 능숙하게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말했다. 언니, 이제 우리 가요. 그래, 가자. 이들이 군중들을 해치고 막 현장을 벗어나려는 순간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느니라. 그러자 군중들이 양옆으로 벌어진 사이로 말을 탄 중군의 호의를 받으며 보교가 들어오면서 맨 앞에 선 가마꾼이 외쳤다. 물러거라. 감사 영감 마님의 행찬이라. 보교의 뒤로 역시 말을 탄 군관 한 명이 따랐고 그 뒤를 한 50여 명의 군졸들이 보무도 당당히 들어섰다. 갑작스런 감사의 행렬에 빙 둘러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렸다. 막 떠나려는 서무 일행을 말을 탄 군관과 대여섯 명의 군졸들이 막았다. 보교의 휘장이 열리고 안에서 감사가 내렸다. 감사는 머리를 산발하고 볼성산 앞에 서 있는 홍인원에게 말했다. 아들아,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누가 감히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더냐? 저자들입니다. 소자의 상투를 자르고 부모가 물려준 머리를 모두 잘랐습니다. 소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한 적은 처음입니다. 저들을 잡아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 응분의 처벌을 내리겠다. 하며 노한 얼굴로 중군에게 명했다. 중군, 예, 영감 마님 하명하십시오. 일단 저들을 추포하라.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분부 거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이 이렇게 된 연유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서무 일행의 추포를 명했다. 중군과 군관들이 말에서 내려 거리를 좁혀왔다. 중군이 서무 일행에게 명했다. 순순히 오라를 바꿔라. 대항하면 죽은 뿐이니라. 이혜진이 앞으로 나오며 미소를 머금은 채 품속에서 임금이 준 원패를 꺼내 중군에게 주며 말했다. 감사에게 이걸 전해줘요. 중군은 이혜진이 준 원패를 보자 기절할 듯이 놀랐다. 원패에는 무려 말 10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말 10마리의 원패는 주상전하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었기에 중군의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옮겨 감사한테 원패를 올렸다.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하느냐? 감사는 중군이 준 원패를 본 순간 망연자실하여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이혜진이 사뿐히 감사에게 가서 말했다. 홍감사, 내가 누군 줄 알겠나요? 감사는 떨리는 발을 겨우 진정시키고 일어나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의명공주가 누구이던가? 상왕 전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드높은 분이었고 지금의 주상전하 또한 공주를 신임하여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신료들이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분이었다. 그런 공주가 10원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말 한마디면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리해 감사는 최대한 공손한 어투로 말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한 분뿐인 의명공주마마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소관,
아들 녀석을 잘 못 키운 죄가 큽니다. 이혜진은 감사로부터 원패를 받아 품 안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것이 어찌 감사의 잘못인가요? 평안 감사의 권세를 믿고 자제께서 한순간의 실수로 저 백의 낭자를 희롱했다고 봐요. 잘못은 뉘우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백의 낭자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이혜진은 감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